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6강 시간에 이어서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7강 7번째 시간으로 제6장 하도급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도급 관리라는 것은 공사를 수행하는 방법 중 하도급 업체에 위탁할 때 필요한 입찰, 계약, 기성집행 등을 관리하는 업무가 하도급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건설공사 공무관리의 NCS 능력 단위의 목차의 10개 단위 중 오늘은 제6장 하도급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관리의 목차를 보면 1편 하도급 발주하기, 2편 하도급 업체 선정하기, 3편 계약 발주처 신고하기, 4편 하도급 업체 선정하기, 5편 하도급 업체 기성 지급 및 정산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편 하도급 발주의 1-1 공정별 하도급 항목 분류를 보겠습니다. 건설산업 업종 구분을 크게 보면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 건설업은 또 종합건설공사업과 전문공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한 건설업과 기타법에 근거한 건설 관련 시공업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용역을 수행하는 업을 건설용역업이라고 하며 엔지니어링 사업, 건축사업, 건설기술 용역업 등이 있겠습니다. 종합공사 시공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건, 산업환경, 조경공사업으로 5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전문공사 시공업은 현재 28개인데 뉴스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업종이 2022년도에부터 공종 간 연계성과 발주자 편의, 현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14개로 통합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전문건설업 통합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 업종 개편 추진방안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를 보면 28개 업종이 오른편과 같이 14개 업종으로 통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업종화 적용을 2022년도 1월부터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2023년 1월부터는 민간공사까지 적용을 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도를 이렇게 보면 종합공사, 전문공사, 시공업자 간 원도급, 하도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하도급은 불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죠. 하도급이라는 것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원도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도급 공사비 산정입니다. 여기서 공사비 내역서에는 도급내역서, 실행내역서, 하도급 내역서가 있는데 도급내역서는 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이고 실행내역서는 실제 예산 집행을 위해 항목별로 물량 내역서를 산출한 내역서이고 하도급 내역서는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 내역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도급 공사비 산정은 아래 표의 산정 기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도급 계약의 작성은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정 및 물량, 하도급인의 선정 방식 등 하도급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1-3 계약의 일반 조건 및 특별 조건 결정입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계약의 특수 조건은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4 입찰 참여업체의 조건 제한입니다. 원도급자는 공사 규모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입찰 참여업체의 선정 기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량적인 선정 기준으로는 입찰 계약 실적, 시공능력 평가액, 신용 등급, 입찰 자격, 업체 등급이 있고, 정성적인 선정 기준은 장비 동원 능력, 자재, 시설 능력, 기술 능력 보유, 시공 실적, 엔지니어링 능력, 협력 관계, 수주, 입찰 공헌도, 하자 발생 여부 및 처리 능력, 시공 여유율 등이 있습니다. 하도급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선정 기준에 적합한지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입찰 참여업체 조사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일반사항, 면허사항, 금융거래, 주요 공사 실적 등 조사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사서 내용을 근거로 입찰 참여업체 선정 기준에 적합 유무를 파악하여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2편 하도급 업체 선정하기입니다. 하도급 업체 발주를 위해서는 현장 설명서 작성, 현장 설명회 준비를 해야 하는데, 현장 설명서의 구성 내용은 공사명, 공사 목적, 현장 위치, 공사 개요, 공사 범위 등이고, 주요 준비사항으로는 계약 조건 및 특수조건 작성, 공구 분할 및 공구별 작업 한계 설정, 설계 변경 조건 명시, 공사용 도면, 도급계약서, 시방서 발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 설명회는 가능하면 현장에서 실시를 하고 모든 입찰 업체가 동일한 조건 하에서 견적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일주 전에 입찰 통보를 하고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면 되며, 현장 설명회 참석자 준비물을 반드시 잘 확인하여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 설명회 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설명을 해야 하고, 현장 설명회 후 입찰 시까지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견적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 설명 시 지급자재의 종류와 범위를 확정해서 알려주어야 하는데,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와 원청사에서 지급하는 지급자재, 하도급 업체가 자체 조달하는 지입자재를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2-2 공종 및 하도급 업체 업무 범위 확정입니다. 원도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공사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이 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하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부속된 공사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도급 발주할 때 특별히 주의할 사항으로는 공사 간, 공종 간 책임 소재 설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갑과 을 간에 하도급사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종의 책임 소재 내용으로는 업무의 누락, 중복, 업무의 선후행 간섭, 후행 업무의 선행 업무 손상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3편 계약,
발주처 신고하기입니다. 하도급 계약 분쟁 발생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진행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검토는 계약 단계에, 공사 이행 단계에, 건설 대금 지급 단계에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하도급인 및 발주자 보호 관련 제도를 하도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인의 의견 청취,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검사 및 인도, 불공정 행위의 금지 등에 관련된 내용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자의 권리 보호 관련 제도는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인의 변경 요구 및 하도급인이 시공 능력 등의 심사권, 도급계약의 해지권 등에 관련된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도급인 등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법률상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에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및 벌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 하도급 업체 선정 확정입니다. 업체 선정 및 공사 수행 적정성 검토로 입찰 일시가 되면 입찰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데 입찰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여 하도급을 예산 내 최저가 견적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도급 계약 관련 보증서는 원도급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보증서와 하도급인으로부터 진구하여야 하는 보증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자는 계약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원도급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하도급인으로부터 진구하여야 하는 보증서는 계약 이행 보증, 성급금 지급 이행 보증, 하자 이행 보증서가 있습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의 원칙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계약의 내용이 아래 표와 같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무효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도급 계약 시 구비하는 서류는 아래 표와 같이 서류를 구비해야 하고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서류 일체는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3 하도급 계약사항 발주처 신고입니다. 하도급 업체가 결정되면 하도급 계약사항을 발주처에 통보하고 건설공사 정보 시스템에 하도급 계약 업력을 키스콘넷에 해야 합니다. 하도급 통보 시 구비서류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구비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4편 하도급 업체 계약 변경하기입니다. 하도급 계약 변경은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및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데 이때 도급 계약의 변경에 따라 하도급 계약도 변경해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조정 시기와 조정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여건 변경 및 기타 계약상의 불일치로 인한 공사 물량 변경으로 계약 금액 조정 시 하도급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조정 시기 및 조정 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시공에 따른 비용 산출은 추가 시공으로 증감된 물량을 산출하고 증감된 품목의 계약 단가를 산정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계약 단가의 산정은 계약된 공사 물량이 증감되는 경우 계약 단가를 적용하고 산출 내역서에 없는 품목 및 비목은 설계 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등
동단가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 조정 기준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5편 하도급업체 기성지급 및 정산하기입니다. 하도급업체 기성대금 지급은 정해진 기성검사일 전에 하도급인은 원도급인에게 기성청구서를 제출하면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기성청구 물량과 금액을 확정하여 하도급인에게 기성금액을 통보하게 됩니다. 원도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일한 비율로 하도급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도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은 대금 지급의 원칙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받은 기성금은 하도급 관련 대금 지급의 원칙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설계 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조정은 도급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한 사유 관련 하도급인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반드시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은 의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발주자는 아래 사항의 경우에는 원도급인을 대신하여 하도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하도급 계약의 종료는 하도급 계약 목적물을 인수하고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을 증구하여 마지막 하도급 기성대금을 지급하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도급 계약 목적물의 검사와 하도급 공사가 설계 내용대로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도급 계약의 정산 및 이견 조정은 공사 종료 후 계약된 공사 물량 대비 실제 공사 완료된 물량의 검증 및 추가 공사 물량에 대한 협력업체에 지불되어야 할 공사비를 협의하여 최종 하도급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고, 하도급 대금의 정산 및 이견이 조정되면 하도급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여 문서 기록을 남기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강의 제6장 하도급 관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공사에서 하도급 발주 관리와 업체 선정, 계약 관리, 발주처 신고하기 등을 할 때 이번에 강의한 내용을 참조하여 현장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8강에서는 제7장 공사 원가 관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